자, 이 감염병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일상생활도 지장을 받고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? 사실 집에 집콕이라고 요즘 말하죠. 그렇게 집콕하는 것이 사실 뭐 혼자서 그냥 스스로 집콕할 수도 있지요. 그런데 막상 이렇게 금지가 되면 더 답답합니다. 그렇죠? 나가지 말라면 다 나가고 싶고 그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? 저도 그렇습니다. 지금 사실 뭐 여행 같은 별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 여행을 가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대리만족을 좀 할 수 있는 걸 한번 소개라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여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책 소개입니다. 책. 제일 먼저 이제 중국 여행입니다. 중국 여행. 바로 이 책입니다. 여섯 도읍지 이야기.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읍지 이야기라는 책인데요. 이유진 연세대 중국연구원의 전문 연구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얼마 전에 그 EBS에 이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. EBS TV를 통해서. 제가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는데 그날 우연히 TV를 켰는데 지금 집에 TV가 공중파밖에 안 나옵니다. 그래서 KBS, SBS, MBC 그리고 EBS밖에 안 나오거든요. 볼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그분 강의가 아주 재밌고 유익했어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을 해서 이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조금 이 책은 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. 자, 이제 그 이유를 강의가 좋았던 이유 그리고 이 책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책은 여섯 도읍지니까 중국 역사에서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6개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 6개라는 것은 시안, 러양, 카이펑, 난징, 항저우, 베이징입니다. 그래서 이 베이징은 이제 지금 수도니까 그렇고요. 이 6개 도시 그러니까 그 여러 왕조들의 수도였던 도읍지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중국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던 게 거의 마지막이었어요. 베이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 베이징의 어떤 그 도시 그 배치라든가 그 어떤 이런 것과 중국인의 의식 그리고 중국 역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유익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샀는데 이제 읽다가 보니까 꼭 무슨 관광 안내서처럼 물론 할 수 없죠, 그죠? 그 도읍지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유적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유적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관광 안내서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. 그래서 조금 실망했습니다, 사실은.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가 기대했던
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.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그 유적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,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중국 여행을 가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아주 훌륭한 안내습니다. 관광 안내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 가면 뭐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관광 안내보다도 훨씬 깊이가 있는 아주 좋은 안내서죠. 그래서 이 중국 여행을 만약에 간다면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고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집콕 하시는 동안 여행도 못 가고, 그러니까 중국 여행 한번 하시라고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. 중국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 여행도 많이 가고 뭐 업무상 많이 다니고 그래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.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. 뭐 저도 마찬가지고, 저는 특히 중국은 별로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, 좀 좋아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썩 많이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뭐 가고 싶고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좀 무식한 편인데, 그러나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해도 아마 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다른 나라 하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런데 이유진 교수라는 분은 참 굉장히 그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그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또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그 유적지를 소개하면서 쭉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을 읽고 중국 여행을 하시면은 몇 배로 뜻깊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,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을 권해드리는데요. 재밌습니다. 아주. 제가 아까 실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날 강의니까 그 강의가 사실은 마지막이었어요. 그 시리즈로 쭉 강의를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편을 제가 봤습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에 총 정리한 엑기스만 뽑아서 본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방향이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지, 책 내용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. 그래서 중국 집콕하시면서 중국 여행 한번 하시면 이 책 한 권이면 중국의 그 긴 역사 그리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 엑기스만 뽑아서 한번 쫙 여행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.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걸 일일이 내용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. 하도 막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, 자, 두 번째는 일본 여행입니다. 일본. 우리가 일본도 참 잘 안다고 생각하죠. 그리고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아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 뭐 워낙 뭐 가까운 이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일본 사람도 많이 오고 역사적으로도 늘 얽혀 있고 뭐 그러니까 일본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, 처음에 이제 일본을 처음 갔을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참 뭐 일본도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우리나라하고 뭐 별로 달라 보이지도 않고 뭐 아주 뛰어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저 그랬어요. 그런데 두 번째 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. 뭔가 이제 그 일본의 어떤 모습이 좀 이제 눈에 띈다고 할까요?
그리고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가니까 좀 절망적이 되더라고요. 아, 얘네들 따라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어떤 기업을 시찰을 하는 기회도 있어가지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랄까요,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흔히 그때까지 이 고정관념에 들어있던 일본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. 많이 달랐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언젠가 관광 여행을 갔을 때 그 관광 안내서를 가지고 갔습니다.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책에 쓰인 대로 뭐 지하철을 어떻게 타고 내려서 뭐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. 근데 그렇게 가니까 진짜 딱 쓰인 대로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좋은 안내서겠죠. 그런데 저는 그게 화가 났습니다. 여행이란 것이 뭐 좀 모르고 이렇게 내가 미지의 곳을 가야 되는데 뭐 딱 쓰여진 대로 그대로, 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말이죠. 그래서 그 책 딱 집어 던져버리고 가방 속에 딱 집어 넣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 헤매고 다녔습니다. 그리고 읽은 책이 이제 사서 읽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. 에도 일본. 물론 이것보다 좋은 책이 많겠죠.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구입을 해서 읽었어요. 그래서 이 책이 지금 2006년인가 국내에 나온 게 초판이에요. 2006년에 나왔기 때문에 꽤 오래됐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좋았던 것이, 에도라는 것이 이제 그 지금의 도쿄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뭐 일본이 도쿄가 원래 수도가 아니었죠. 그러다가 이제 막부 시대에 뭐 이렇게 도쿄로 옮겨오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서 형성된 여러 가지 문화를 주제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게 참 그 일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, 이런 이제 인식을 여기서 얻게 됐는데요.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음식, 그 다음에 생활, 그 뭐 기모노라든가 뭐 사람들의 그 어떤 기질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오락, 어떤 여흥을 하고 어떤 걸 취미로 하고 이렇게 살았는지 그때 당시에, 그 다음에 사랑이란 게 있었습니다. 뭐 연애는 어떻게 했고, 여기에 또 뭐 무슨 뭡니까 그 뭐 홍등가 뭐 이런 그때 당시의 이야기, 그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막부, 바쿠라고 하죠. 그런 이야기, 그 다음에 사무라이 이야기, 그 다음에 또 괴담이란 거. 일본에 괴담이 참 많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7개 장에 걸쳐서 그렇게 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, 아주 재밌으면서도 일본의 어떤 뭐랄까요, 그 속살을 엿본다고 할까요? 그런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 일본 여행을 하시면 또 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까 소개해드린 중국 같은 경우는 장대한 그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이런 거라면, 이것은 그때 당시의 생활상을 담은, 그래서 아주 대조적인 그런, 똑같이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뭐 엿보면서 아주 대조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책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용이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.
쇼군이죠. 쇼군 막부 시대. 그 쇼군의 전속 요리사가 독을 제거하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뭐 이런 그 내용은 좀 기억이 나고, 그 다음에 뭐 그 동성애 뭐 이런 게 좀 기억이 나는데, 그 외에 뭐 글쎄요, 솔직히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일본에 가서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중국 여행, 일본 여행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본행 야간 열차. 제목만 들어도 그냥 참 로맨틱하지 않습니까? 제가 대학 시절에 말이죠. 서울에서 이제 뭐 하숙을 했는데, 그때 이제 그 아는 여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역시 이 고향이 같은 그런 여학생들이 있었는데, 그 여학생 둘이가 저한테 그런 요청을 했어요. 자기들이 밤차를 타보고 싶다는 거예요. 야간 열차를. 그런데 요새 같으면은 뭐 타면 되죠.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여학생들이 참 그런 게 굉장한 도전이었어요. 그렇죠? 뭐 40여 년 전에.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시골을 가는데 방학을 맞아서 이제 내려가는데, 나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보디가드 삼아서 타보고 싶었던 야간 열차를 한번 밤차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여학생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밤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. 그런데 야간 열차라고 하면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친구들이 딱 타고 출발하자마자 실망을 한 거예요. 뭐가 있습니까? 그냥 몸만 피곤하고 바깥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에는 그냥 환한 불이 켜져 있고,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하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. 그래도 우리가 늘 이 제목이 벌써 리스본행 야간열차 하면은 정말 마음이 벌써 막 가슴이 좀 두근거리지 않습니까? 이건 영화화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책 표지를 이렇게 보면 참 로맨틱한 장면이죠. 이게 영화의 장면인가 봐요. 그런데 저는 영화화된 줄은 모르고 사실 이 책을 볼 때는 여기 이제 쓰여 있어서 제가 그걸 알았는데, 영화도 물론 당연히 영화도 안 봤습니다. 그런데 이 책을 이제 보셔야 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을 아껴야 되는데, 이 사진과는 약간 다릅니다. 그것만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참, 아까 이제 이 에도 일본이나 여섯 도읍지 이야기, 이건 이제 말하자면 인문학 또는 역사 뭐 이런 책으로 분류가 돼. 이건 소설입니다. 소설인데, 파스칼 메르시어란 사람이 이제 저자인데요. 이 사람이 원래 페트 비에리란 본명을 가진 사람이 필명입니다. 이 파스칼 메르시어란 사람이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 공부했냐면, 여기 보면 철학, 고전 문헌학, 인도학, 영어학 아주 머리 아픈 것만 공부했죠. 그러면서 대학에서 언어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. 자, 저자가 그런 사람이니까 안에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? 참 뭐랄까요?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
감상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아주 사변적인, 그래서 소설이지만 꽤나 머리를 쓰면서 읽어야 됩니다. 그 대화가 아주 심오한 대화가 많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. 여기도 이제 리스본이니까 포르투갈이겠죠. 자,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에요. 그래서 여기 주인공도 이 저자하고 비슷합니다. 고전어, 라틴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, 주인공이. 근데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타고 갔으니까 무대가 포르투갈이겠죠, 리스본. 여기에 그 포르투갈의 또 뭐랄까요, 가슴 아픈 역사가 또 들어 있습니다. 저는 그 리스본을 딱 한 번 가봤는데요, 참 좋았어요. 리스본이 그 뭐랄까 포르투갈이 이제 그 대항해 시대,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제국주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점 아니었습니까? 그래서 대항해 시대, 대서양을 건너고,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들이 발견을 하고, 희망봉을 돌아서 세계 일주를 하고 다 이러던 그 첫 주자가 포르투갈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포르투갈의 그 참 첫 주자로서의 영광은 짧았고, 그 다음에 이게 스페인으로 넘어가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대영 제국이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리스본에 이렇게 가서 제가 참 뭐랄까요, 그 푸근하게 느꼈던 것은 스페인이나 영국처럼 막 그렇게 장대하고 화려한 제국의 모습이 없습니다. 소박해요. 그게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언덕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 언덕으로 이제 전차 같은 것도 다니고,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 길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참 그게 낭만적으로 느껴졌어요. 그리고 그 어떤 시장이나 뭐 식당, 그리고 제가 또 이 포르투갈 음악이죠, 파두를 또 좋아합니다. 뭐 한국 사람들이 또 파두 많이 좋아하세요. 이게 잘 들어보면 우리나라 뽕짝하고 똑같습니다. 근데 리듬은 뽕짝이에요. 그냥 뽕짝 쿵짝 이렇게 갑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또 뽕짝하고 다르죠. 그 유명한 뭐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검은 돛배인가 검은 돛인가 뭐 하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? 아무튼 그래서 뭐 파두, 뭐 그때는 저는 뭐 이 단체로 갔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업무상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가서 뭐 업무상 갔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봤는데, 꼭 그 파두 공연도 보고 이러고 싶어요. 아무튼 이제 저에게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리스본을 무대로 해서 벌어지는 이 일들 참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소설이고요, 아까 소개해드린 이 두 권은 소설이 아닙니다. 이건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권이 더 어렵고 소설은 재미로 읽어야 되죠.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세 권 중에서 이 두 권은 술술 잘 익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잘 씹으면서 읽어야 되는 소설입니다. 근데 아주 재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거의 밤을 샌 적이 한 번 있습니다. 이제 뒷일이 궁금하니까 자꾸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냥 막 밤새 읽으면 되는데, 지금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뭐 할 일도 있고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못했던 거죠. 자,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
집콕하시면서 3개국을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. 일본, 중국, 포르투갈. 그러면 코로나 이 여행을 마치고 나면 코로나 백신도 오고, 그래서 마스크 벗고 시내 나갈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? 참 뭐 잘 소개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별로 책 소개는 별로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나 이 두서없지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이 좋은 이런 책들과 함께 이 코로나19 시대 힘겨운 집콕 생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